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한국 시간 16일 오후 2시 49분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지난 13일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를 예고한 지 사흘 만입니다.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는 남북 관계 전반을 상시 협의하는 역사상 첫 소통 채널이었습니다.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인 연락사무소 청사는 4초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측은 군사 분계선 지역의 돌발 군사 상황에 대비해 대북 감시 및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북측은 비무장지대에 군대 투입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전례 없는 비상식적이며 있어선 안 될 행위라고 비판하며 청와대는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도발하지 말라는 표현을 써가며 북한의 행보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를 전해왔습니다. CNN과 폭스뉴스 그리고 CNBC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을 매시간 속보로 전했습니다. CNN은 한반도의 평화 시대가 약속된 지 3년째 안 돼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다고 전망하는가 하면 CNBC는 미국 주도의 제재로 남북 경협이 재개되지 않아 북한이 좌절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계속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틀랜타 경찰은 지난 토요일 열린 브룩스 사망 관련 시위 현장에서 웬디스 매장에 불을 지른 백인 용의자를 추가로 수배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수배가 내려진 용의자는 매장에 불을 붙인 후 웃으며 현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카메라에 녹화됐습니다. 현재 해당 여성에게는 1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렸으며 경찰은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애틀랜타 경찰은 지난 토요일 시위 현장에서 36명을 체포했고 다음 날 일요일에는 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샤 바톰스 애틀랜타 시장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 개혁에 대한 일련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톰스 시장의 개혁안에는 경찰이 살상 무기를 객관적으로 타당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살상 무기 사용 전 경찰이 디에스칼레이션, 즉 분노 조절법을 사용하도록 하며 살상 무기 사용을 기록해 경찰과 시민감독위원회가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제 개방과 연휴 그리고 대규모 시위를 거치면서 코로나19 2차 확산에 대한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요. 미국 21개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증가세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집계에 따르면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테네시, 엘라베마 등 총 21개 주가 신규 확진 환자 증가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인디애나, 워싱턴, 아이오와, 미시시피 등 총 12개 주에서 신규 확진 환자 증가세 유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미시간 등 총 19개 주와 워싱턴 DC가 신규 확진 환자 증가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월도미터의 오늘 오전 10시 7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218만 3,617명, 사망자는 11만 8,3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지아주 보건당국의 6월 15일 2시 50분 기준 주내 확진 환자는 5만 8,414명, 사망자는 2,4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 환자 5만 8,414명 중 귀넷 카운티 5,308명, 풀턴 카운티 5,157명, 디켓 카운티 4,355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내 사망자는 2,494명으로 이 중 귀넷 카운티가 155명, 풀턴 카운티 290명, 디켓 카운티 148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24시간 새 조지아주의 신규 확진 환자는 733명, 신규 사망자는 43명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지난주 발표한 신규 경제재개 지침이 오늘인 16일부터 적용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기저질환 보유자와 요양원 거주자를 제외하고 자택 대피령이 해제됩니다. 모임 인원은 25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납니다. 식당 내 인원 및 테이블당 인원에 대한 제한이 사라집니다. 바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50명으로 늘어납니다. 7월 1일부로는 라이브 공연 및 전시회 등의 행사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운영을 재개하는 모든 업체는 행정명령에 적힌 업체별 위생 및 안전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폐쇄됐던 리갈 시네마와 시네월드 극장이 오는 7월 10일부터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극장 측은 영화 뮬란과 원더우먼 1984 등의 영화를 7월 10일부터 상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1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4월에 14.7% 감소한 바 있습니다. 5월의 증가는 경제를 재개한 주가 늘어난 것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전월 대비 의류와 액세서리 판매가 188% 증가했으며 운동기구, 취미, 음악 등 관련된 판매가 88.2% 증가했습니다. 가구 판매는 89.7%, 전자제품 판매는 50.5% 증가했습니다. 한편 소매 판매가 17% 넘게 증가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6% 낮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임상시험에 따르면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약품은 인공호흡기를 사용 중인 환자의 사망률을 3분의 1 낮췄으며 산소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사망률을 5분의 1가량 낮췄습니다. 연구진은 지금까지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약품은 없었다며 이번 발견이 획기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해당 약품의 가격이 매우 저렴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점이 고무적이라고 밝히며 빠른 시일 내에 사용을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당 약품은 가벼운 증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정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